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확성기 사용과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선거운동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의원 원주시 8선거구 후보들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야 맞대결로 치러지는 선거에 사촌 매형과 처남이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일 새벽 4시 30분쯤 원주시 소초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등을 동원해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구두로 논의됐던 이야기가 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잘 모르고 후보에게 2만 원짜리 밥을 한번 얻어먹었다가는 100만 원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양진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 명함만 나눠줬던 후보들.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성기를 활용한 대중 연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고 어깨띠를 두른 등록 선거 사무원들의 선거 운동도 막이 오릅니다. 이런 선거 운동은 선거 전날인 31일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SN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직접 찾는 호벌 방문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동창회나 산악회 등 개별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불편을 줄 수 있는 확성기, 녹음기 사용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확성장치 소음 기준이 적용돼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지사 후보자용은 150데시벨 미만까지 허용되는데 바로 앞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라 해당 기준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흑색 선전은 강력 처벌 대상입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얻어먹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사전투표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모두 2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는 18시 30분부터 20시 사이에 선거일 당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경찰은 벽보,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색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제8선거구 강원도의회 의원 자리를 놓고 사촌, 처남, 매형지간인 두 후보가 서로 맞붙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렇죠. 조금 난처하겠다 싶어요. 네, 자 그렇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의원 원주시 8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전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차종구 국민의힘 후보의 사촌 처남입니다. 한 집안 후보끼리 한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로 맞붙은 겁니다. 전찬성 후보는 1984년생으로 현재 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의 비서관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 사무소장을 지냈습니다. 전 후보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5년 전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을 반영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랜드마크로서 미리네 도서관 활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나이대인 30대, 40대가 많음으로써 같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전 후보의 사촌 매형이자 경쟁 후보인 차종구 후보는 1970년생으로 현재 국민의힘 원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곡관설동 조직위원장과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차 후보는 연극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반곡관설동에 예체능 활동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자연녹지공원 조성,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회활동을 좀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좀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동문회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남 매형 관계인 두 후보는 정치적 성향과 진영은 다르지만 한 가족으로서 서로 응원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두 후보가 배출이 된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거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처남도 열심히 준비해왔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해주고 서로 이제 격려해주면서 페어플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1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에 구두로 논의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보고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철성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구두 계약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잦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과 비교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구두 계약보다 서면 계약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법은 계약의 방식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엄연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 계약이 서로 합의한 대로 진행되어 잘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애초에 말로만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의 주장이 달라지게 될 경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잔금 지급 시기, 위약금과 같은 내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좀 큰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모두에게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와 상대방의 주장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기 마련이므로 상대방과 계약 체결 시 가급적 나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문서는 꼭 내용 증명과 같은 우편물이 아니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주소와 매매 금액, 잔금일, 중도금 지급일 등 결정된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애초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 시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거래 서류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고 빌려주는 거래라면 임대차나 전세 계약 등의 근거 서류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해당 부동산 거래 서류를 다시 한번 잘 챙겨두시고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의 상태에 관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예컨대 주택하자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등의 부동산 분쟁에서는 분쟁 전 부동산의 현황 상태와 분쟁 후 부동산의 상태에 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상의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건물에는 필지마다 공적 장부가 존재합니다. 토지 대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규모, 행정규제사항 등 부동산의 개황 등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문서이고 특히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의 관리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전에 일독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하고 있을까요? LG엘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의견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홍 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원주시 단구동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조성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유현우 님은 현재 문산에서 지평까지 운행하고 있는 경의중앙선의 전철 구간을 원주역까지로 연장시켜달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춘천시 온이동 사는 박현준 님인데요. 온이동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신설이 좀 필요하다는 희망 공약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관련해서 심지훈 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골 학교에도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들 소중히 모아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LG엘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원주 소방서가 18일 오전 4시 30분쯤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석 대와 진화 인력 81명을 동원해 오전 7시 35분쯤에 진화 작업을 마쳤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